안녕하세요, 최 팀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그 신용조사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채권 그 종류는 뭐 크게 민사채권과 이제 상거래채권으로 이제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채권 출심은 뭐 민사채권이 됐든 상거래채권이 됐든 가장 기초 단위, 기본이 되는 게 그 제일 먼저 해보는 게 그 채무자의 그 신용 상태를 알아보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. 그 신용 상태를 이제 알아야 그 채권 출심의 그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신용 상태를 모르고서는 채권 출심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채권 출심 회사,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신용정보 회사에다가 이제 채권 출심을 의뢰를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,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할 경우도 이제 사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 일단 채무자의 신용 상태, 즉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, 금융정보, 거래하는 은행이 뭐 어디가 있고, 아니면 뭐 대출 정보, 뭐 은행에 이제 대출이 어디가 있고, 아니면 부동산,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, 그리고 또 뭐 기존의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, 신용 등급은 통상적으로 이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이제 나뉘는데, 9등급 내지 10등급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용어가 바뀌었지만은 과거에 이제 신용 불량, 지금은 이제 채무 불이행자라고 이제 용어는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그 신용 등급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.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그 조사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, 신용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 출심을 사실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겠지만은 그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, 그리고 채무자들도 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, 그 법 자체가 채무자를 많이 보호하고 있는 법률 형태로 해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구두상으로, 뭐 전화상으로 변제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를 않습니다. 그러다 보면 거의 대부분 법률 행위, 즉 법조치를 통해서 또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얻어서 강제 집행을 하는 수단으로 그 채권 출심을 진행을 해서 채권 변제를 받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러면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아보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. 신용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뭐 은행을 알아야,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알아야 그 거래 은행을 압류를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부동산을 또 압류를 해서 뭐 경매를 진행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,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작위로 할 수가 없는 거고, 은행을 압류를 하는데 뭐 시중은행을 전부 다 뭐 묶는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,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. 그런 상태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법무사나 이 변호사가 채권 출심을 하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, 이제 법조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한계가 되는 겁니다. 이 채무자의 신용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변호사나 변호사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또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인가가 되어져 있는 데는 신용정보회사밖에는 없습니다. 그 개인의 또는 법인의 신용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는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. 뭐 변호사가 뭐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변호사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변호사도 신용정보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획득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지식은 아무래도 변호사가 더 많이 알겠죠. 하지만은 채권 출심은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. 돈 받는 행위는 뭐 재판하는 거야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가 우위에 있겠지만은, 돈 받는 행위는 어디까지나
기술적인 행위인 거고, 그리고 법 조치하는 것도 채권 추심을 위해서 법 조치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. 정해진 법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. 압류라든가 뭐 이런 그 정해진 법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무슨 복잡한 법리가 필요하고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해진 법 조치를 진행을 해서 채무자를 압박을 해서 그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통해서 채권 추심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채무자의 신용 상태, 즉 신용 조사를 먼저 선행을 해서 채무자가 신용 불량인지 아니면 거래하는 은행이 어딘지 이거를 먼저 알아본 연후에 그 다음에 뭐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거쳐서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그게 FM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채무자가 신용 불량인데 뭐 거래하는 은행도 없는데 남의 통장을 쓰고 있는데 압류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. 결론적으로. 그래서 오늘은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때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가장 먼저 선행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,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